김하성과 템파베이 구단의 계약, 놀라운 사실이 숨어있다. 김하성이 새 팀을 찾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서쪽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템파베이 레이즈와 계약했습니다. 과거 최지만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계약기간 2년에 총 2,900만 달러, 약 421억 3,4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을 통해 맨 먼저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해 미국 내 거의 모든 미디어가 프리에이전트 김하성이 템파베이에서 2025 시즌을 시작한다고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비공식을 전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봉은 1,300만 달러, 약 188억 8,770만 원. 2026년 연봉은 1,600만 달러, 약 232억 4,4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작년 연봉 800만 달러, 약 116억 원을 포함해 4년간 벌었던 총 2,300만 달러, 약 333억 7,760만 원보다 많습니다. 2025 시즌에 325타석 이상 나서면 최대 200만 달러, 약 229억 원에 달하는 보너스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326타석째부터 한 타석당 10,000달러, 약 1,452만 원씩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규정 타석을 계산할 때 게임당 3.1타석을 기준으로 하니 대략 105게임을 소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타석에 설 때마다 돈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하성은 작년 8월 경기 도중 1루에서 투수 견제구를 피해 다이빙하듯 베이스로 슬라이딩하다가 던지는 쪽인 오른팔 어깨를 다쳤죠.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막 와순이라고 합니다. 근육막이 손상돼 10월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 의사들에 따르면 송구력을 결정짓는 어깨 근력이 다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올 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 캠프에는 참가하더라도 시범 경기가 있는 3월과 정규 시즌 첫 달인 4월은 뛰지 못합니다. 빨라야 5월부터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적어도 30경기, 많게는 50경기 정도는 건너뛰는 셈입니다. 162게임 가운데 타석에 나설 수 있는 경기 수가 112에서 132게임 정도입니다. 예상 타석 수는 347타석에서 409타석입니다. 인센티브는 22만 달러, 약 3억 1,950만 원에서 많아야 84만 달러, 약 12억 1,993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눈길을 끄는 건 2025 시즌을 마친 뒤 다시 프리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옵트아웃입니다. 김하성이 계약 마지막 해인 2026년 시즌에 약정된 연봉 1,600만 달러를 포기하거나 템파베이 구단이 계약 해지를 원해 바이아웃하면 다른 팀과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하성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즐겨 쓰는 계약 방식입니다. 장기 계약을 원하는 A급 선수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마땅한 팀을 찾지 못할 때 활용해왔지요. 2018년과 2023년 사이 영상을 받았던 특급 투수 블레이크 스넬이 그랬습니다. 보라스의 고객인 스넬은 2023년 시즌을 마치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프리 선언을 했죠. 2024년 시즌을 앞두고 개막 직전에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년짜리 단기 계약을 한 뒤 1년 만에 옵트아웃으로 다시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왔습니다. LA 다저스가 계약 기간 5년에 1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박 계약을 스넬에게 안겨줬죠.
이 옵트아웃 조항이 있는 계약이 김하성의 템파베이 입단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템파베이는 올해 한 시즌 정도 거쳐가는 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하성으로서나 템파베이 구단으로서나 양쪽이 다 일종의 보험으로 옵트아웃을 내걸었다고 봐야 합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를 다루는 전문 매체에서 하나같이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가진 엘리트 수준의 내야수라고 평가합니다. 4년간 샌디에고에서 유격수 2루, 3루를 골고루 맡았으며 2023년을 마친 뒤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받을 만큼 최상급의 수비를 보여줬죠. 4년 통산 타율은 2할 4푼 4리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율 3할 7푼으로 내야 주전급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출루율 3할 2푼 6리를 바탕으로 성공률 82%에 이르는 78개의 도루도 팀 득점력에 기여하는 바가 컸습니다. 김하성이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16위에 랭크된 배경이고 최근 빅리그의 계약 추세에 비춰 연봉 2천만 달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는 10월이 돼야 30살이 되는 만큼 적어도 4년에서 6년짜리 중장기 계약도 무난하리라는 예상은 김하성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샌디에고 구단이 2025년 연봉으로 1,0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주저없이 바이아웃 조건인 200만 달러를 전별금처럼 집어들고 프리에이전트 선언을 한 까닭입니다. 계약기간 5년이나 6년에 연봉 총액 1억 달러, 그러니까 약 1,452억 3천만 원이 넘는 제안을 기다렸던 김하성에게 접근한 구단은 1월 28일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에서 이대로 미아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고개를 들 무렵 템파베이가 계약서를 내민 것입니다. 빅리그 30개 팀 가운데 선수 연봉 총액에서 28위일 정도로 재정이 약한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만들어주면서 영입한 배경을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1998년 창단에 뒤늦게 메이저리그에 합류한 템파베이는 1999년 당시 슈퍼스타급 외야수였던 그렉 본에게 4년 기간에 3,400만 달러를 준 이후 김하성에게 준 2,900만 달러가 최고액 투자입니다. 템파베이의 2025년 예상되는 선발 주전 9명 가운데 무려 6명이 메이저리그의 최저 연봉인 76만 달러, 약 11억 283만 원 선을 받고 있는 걸 보면 구단 사정이 어떤지 알만합니다. 포수와 키스톤, 그러니까 2루와 유격수죠. 중견수로 이어지는 중앙 수비 라인이 허술해 전력 보강 차원에서 김하성을 영입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친 7년차 포수 데니 젠슨을 연봉 800만 달러에 계약하고 김하성을 간판 2루수 브랜든 로위 옆에 세워 미들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 전력 강화 차원에서 투자한 거야 당연합니다. 템파베이 구단의 재정 상황은 하지만 올해 최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허리케인으로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가 망가져 올 시즌에는 뉴욕 양키스의 싱글 A 팀이 사용하는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임시로 이용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평균 관중 16,000여 명 정도로 흥행력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부실한 템파베이가 관중석이 매진돼도 11,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임시구장으로 옮기면 구단 수입은 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홈 81경기를 모두 만석으로 채워도 작년 시즌 평균 관중수에서 5,000명이 줄어듭니다. 야구장을 찾은 관객 한 명당 소비력을 측정하는 팬 코스트 인덱스,
FC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템파베이 홈 경기를 찾은 관객 한 명당 평균 53달러 75센트를 썼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78,000원씩을 쓴 거죠. 여기에 관중 감소분 5,000명을 곱하면 한 게임당 26만 8,750달러, 그러니까 약 3억 9천만 원씩 관중 수입이 줄어듭니다. 2025년 시즌 81게임에서 총 2,176만 8,750달러, 약 315억 9천만 원의 수입 감소가 이미 확정돼 있는 셈입니다. 모든 홈 경기에서 매진 사례 간판을 내걸어도 선수단 총 연봉 예상액 9천만 달러, 약 1,306억 원의 30%가 넘는 금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 김하성에게 1,300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하성은 어깨가 정상 회복돼야 뛸 수 있습니다. 5월이면 그라운드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작년 10월 샌디에고 구단 사장은 현지 미디어에게 김하성의 복귀 시점과 관련 5월이 될지 6월이나 7월이 될지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도 모자랄 판에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선수에게 금고가 바닥나 있는 구단이 창단 후 27년 사상 5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을 안겼다는 지점에서 은근히 미스터리로 장르가 옮겨가는 느낌입니다. 김하성의 템파베이 계약 직후 뉴스위크는 눈길을 끄는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김하성을 놓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경쟁하는 템파베이에게 엘리트 내야수를 거저줬다는 것입니다. 양키스에서 7년간 주전 2루수로 뛴 글레이버 토레스라는 선수가 지난 12월 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내야 포지션을 김하성으로 채워야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하성을 탐냈던 팀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애틀 마리너스, LA 에인절스 등이 대표적이고 LA 다저스도 외야 수비를 선호하는 무키 베츠가 유격수로 옮기는 걸 추조하면 여전히 김하성의 눈독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4년 통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유인 지수, 그러니까 워라고 하죠. 이게 15.3으로 올스타급인 김하성만한 내야수가 드물다는 점에서 수요는 살아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올 시즌 도중에라도 김하성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유계약 시장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처지는 면했으니 김하성으로서는 어깨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의 어깨야말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